이제 구정의 회장님 질문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품종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 지금 2개 정도만 각 시군에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사천 하면은, 사천 브랜드 네임이 뭡니까? 쌀 브랜드 네임 뭡니까? 쌀 브랜드 네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맛있더라. 사천시가 맛있더라 쌀을 이제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알려지는 것은 그 브랜드 네임에 따라서 뭐 세일미, 그 영어진미라든지 뭔가 한다면은 그거에 관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더 많이 하면은 외부의 그 혈육이 또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RPC에서 관리할 때도 요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의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이제 M20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M201이 미디엄 그레인이라는 거, 이제 중간 사이즈 중립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타켓으로서 만들었죠. 근데 이걸 전 농가들이 다 심고, 거의 뭐 90% 이걸 심어요. 미국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M202라는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은 도복도 거의 안 되고 수량도 많고 완전밀도 높고 아주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은데 농가에서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짜로 동자를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미 M201이란 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수출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RPC에서도 그렇고 다 거기에 농법도 거기에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에 맛있더라, 브랜드 네임이라면 거기에 셰일미라든지 어떤 품종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걸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셔야지. 자, 브랜드 네임이 사천시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예를 들어서 A 마을, B 마을 있으면 마을별로 또 내 브랜드, 또 내 개인적으로 브랜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파괴력 힘이 없고, RPC에서 관리하실 때도 여러 가지 종자 품종이 들어오면 관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 지침이 사실은 좀 가능하면 품종을 너무 확대하지 말고 좀 고품위 쪽으로 해서 좀 심플하게 단순화해 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개별적으로 일본에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일본에는 서시 있지 않습니까? 서시. 회초밥. 회초밥 할 때 그 회초밥을 만드는 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단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명한 서시집에만 회장님 계시면 딱 요 두 농가에만 사갑니다. 다른 농가 안 사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농사 짓느냐면, 그 기계 발달된 일본에서 벼를 베어서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우리 옛날에 하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래 하냐고. 그러면은 위에 있던 당들이 저 밑에까지 이삭에 가서 당도가 높아지고 밥을 했을 때, 찬밥이 됐을 때도 훨씬 더 식미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화해서 가는 아주 일부 특수미 쪽으로,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고, 통상적으로 사천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쌀은 최대 2품종 이내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항공방제를 이제 하실 때, 물론 벌하고 여러 가지, 지금 벌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고, 또 벌이 하는 기능이, 제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는 이제 바깥에 야외 벌이 있지 않습니까? 벌이 1년에 한 200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조라는 건, 가슴에 안 와닿지만, 실제 이놈들이 이제
꽃가루를 여기저기 옮기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안 되면 전부 사막화되고 나중에는 뭐 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리포트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이제 방제하는 데는 별을 중심으로 방제할 때는 이 부분도 좀 집단적으로 하는 그게 중요한데, 시간이 좀 들리기 크고 하니까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이제 밤 있지 않습니까? 밤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에 이제 밤나무 또에 관련돼서 이 항공방제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벌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벼에 있어서 우리가 항공방제 할 때는 이 부분을 결국은 동시에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행정적으로 하시든지 좀 방안을 더 찾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우리 이제 전기차를 보면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뭐 몇 프로 이렇게 하지만 2025년, 뭐 2028년 정도 되면 아마 뭐 절반 이상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유럽에서는 2032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수입 안 합니다. 우리 현대고 뭐 어디 만들어도 수입을 안 합니다. 전기차 정도로 이렇게 가거든요. 친환경차만 하니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항공방제도 지금 드론으로 거의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 헬기 일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하고 좀 겹치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소 하고 또 연대를 할 필요도 있고, 이거는 또 그 한 평에 얼마 합니까, 여기는? 예. 아니, 뭐 어떤 데는 40 얼마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이 항공방제 부분에 관해서는 좀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우리 팀장님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없으시면 제가 이제 발화현미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콩나물 키우지 않습니까? 콩나물. 예, 콩나물 키우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이제 현미를 이제 원래 배를 이제 도정을 하면은 이제 정조가 있는 상태, 그걸 정곡이라고 합니다. 정곡에서 이제 껍질을 까면 현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현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섬유소, 그걸 뭐라 그러죠? 모시, 삼배 있지 않습니까? 배, 천. 거기다가 이제 딱 올려놓고 물이 이제 빠지게 해가 쭉 이렇게 분무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온도가 한 30도 정도, 28에서 30도 정도 되면 이틀, 뭐 길어야 3일 만에 싹이 쪼족 납니다. 조그맣게. 그때가 가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항노화 물질들이 가장 많이 생성됩니다. 그때가 최고로 좋습니다. 요걸 드시면은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 뭐 혈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고 현상에 아주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발화현미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군뱅이를 하고 있는데, 군뱅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혈전 용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돌 알카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학교로 이제 진주 산업대, 지금은 이제 경상국립대로 통합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평생교육원하고 저기 이제 기촌 하시는 분들 강의를 이제 하는 중에 제가 친환경 강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하고 계시네요. 그래, 한 분이 스님하고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 교수님, 스님은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교수님, 우리는 땅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서치를 하고 동의보감이고 온갖 이제 이력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 있을 때 생각이 난 게 장수 하늘수 아십니까? 천연기념물이죠. 그게 이제 7cm가 있고 8cm 딱 넘으면 성충이 그게 4천만 원입니다. 4천원이 아니고 4천만 원. 일본 돈으로 400만 엔.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정도로 그래서 집사람하고 야, 우리 한국에 가서 직장 mon고하면 저거 하자 이래 했던 생각이 나서 곤충을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연기념물을 몇 명이 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에게 이로운 건강에 좋은 걸 해보자 해서 찾은 게 허준 선생님 지으신 동의보감 아시죠? 거기에 이제 제조라고 나옵니다.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해서 지금까지 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먹이가 현미를 이제 도정해서 우리가 백미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미강, 쌀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 먹이 원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뱅이가 먹고 나면 배설한 똥은 어디에 쓰느냐? 호박이라든지 시설 재배하는데 비료로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환 체계가 딱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좋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분들이 도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은 군뱅이 가면 막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 정도로 인식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 이걸 이제 깨기 위해서 제가 뭐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도 제가 유튜브 안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가슴 아팠던 거는 4만 원 그때 할 때 전국 쌀 전업농 협회에 이제 제가 명단을 입수를 해서 이 스트라이크 하는 거 막 갈아 엎는 거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 제가 뭐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우리 농민 대표분들은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학계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제 정치권하고 또 이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백그라운드 그 기초 작업이 뭐가 돼야 되느냐 연구가 돼야 되고 여기에 계신 리더분들이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단은 사천에서 안 하고 의령하고 거창에서 하지만 실천만 해 주시면은 데이터는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장님들이 얼마 했다 해서 데이터만 딱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음에 저탄소 인정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또 차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 농민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교수님. 예. 지금 우리 농민들이 최고 고역이 모판입니다. 모판. 예. 육모에 관해 갖고 아까 직화를 할 연구를 해가지고 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문헌 전파도 하고 건답 직파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직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게 조금 질문 좀. 예, 사실은 이제 모짜리 농사가 반농사라는 게 옛날 말씀이 있듯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는 지금 육묘장이 사실 지원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본의 이제 사례를 들면 벌써 30년 전에 일본은 전업농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제 주말에 와서 농사 짓거나 뭐 농사 짓다가 일하다가 뭐 이렇게 농사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전부 대형 기계를 가지신 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수확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전업농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근데 이 모짜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일 잘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뭐 기술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가고 잘 하는데 지금 키다리병 있으시죠? 키다리병이 한 군데 한두 군데 문제되는 데 있고
아까 뭐 이상마름병은 그거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런 거 하고 했을 때 공동 작업을 육묘장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하더라도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으니까 이제 직파를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발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헌전파를 지금까지 한글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문헌전파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로타리를 치고 나서 이렇게 또 말리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굳히기하고 제초제를 쓴 것이 토양 속으로 침투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저는 다른 거는 관심 없어요. 지하수원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제 이제 핵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드리고 싶은 거는 일항직파는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항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물을 댑니다. 물을 대놔 놓고 그냥 항공기로 살포를 하면은 종자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고랑으로 낮은 데로 모이겠죠. 그래서 줄이 쫙 형성되는 그런 직파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따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저기 서산에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서산 간척지는 제가 아까 간척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간척지는 직파 안 됩니다. 절대 담수 직파 큰일 납니다. 안 되고. 직파 자체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물을 계속 흘러대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이 사실의 방법을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그걸 보고 착안을 한 겁니다. 역발상을 한 건데, 일항을 이래 만들면서 그 사이에 이제 두둑 있지 않습니까? 두둑 밑에다 파종을 하는 겁니다. 일항을 만들고 발화를 시킨 겁니다. 체화를 시켜서 파종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다 건답직파를 생각하는데, 건답직파인데 체화를 시켰는데 그걸 말라 죽지 않느냐? 절대 안 죽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밭을 갈거나 논을 갈았는데 말라가 있습니다, 위에. 근데 비닐을 한번 딱 씌워놔 보십시오. 어떻던가요? 섭이 올라오죠. 지하수가 계속 모세관 현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 딱 쓰고 강의하면 안경이 어떻게 됩니까? 성에 끼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물은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게 싹을 튀어 놓으면은 이게 말라 죽는 것이 아니고 토양이 그 섭에 의해서 잘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만 물을 대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우렁이 농법이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제 단점인데, 제초제를 경립 처리제를 치면 됩니다. 아니, 친환경에는 그렇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친환경으로는 현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손실을 좀 감안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제초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물리적 잡초 방제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생계가 쭉쭉 밀고 가는 거, 그 이름이 뭐죠? 그 잡초 방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센터도 보유하고 그걸 갖고 저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일항직파는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만 하면은 지하 수온도 함량하고 모짜리 할 이유도 없고, 근데 파종 시기도 이게 보통 이제 직파를 하면은 5월 말, 5월 중순 이래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험한 결과는 수원에서 했는데도 수원에 6월 15일, 남부지방에는 6월 28일까지 해도 수량이 한 뭐 15%, 10% 정도는 줄어도 그 이상 문제가 없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그러면 예. 그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분진미 사업. 예. 거기서 우리 농민들이 확실히 지금 이게 홍보도 좀 적게 됐고, 예. 그 재배 방법에 육모하는 기술이 조금 대단히 요구된다고 농림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6월 달에 모내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분진미는 7월 초순까지 6월 말에서 7월 초 모내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모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모판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중묘를 이제 이양하는 것을 타켓으로 하고, 분질미는 뭐냐면 우리가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이 쌀 가루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쌀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고아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고아밀로스 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는 고아미 2호가 가장 대박이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단백 쌀국수라고 군뱅이 넣고 고아미 2호를 해서 기능성 쌀로 지금 하는데, 요것은 이제 가장 잘 하는 데가 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거기는 이제 들 전체가 같이 이제 경작을 해서 거기서 법인에서, 법인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입을 다 합니다. 해서 하는데, 이제 모짜리하고 하는 데는 시기만 달라질 뿐이지 그 안에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가정 일반 우리 이제 농민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고온에 취약하다. 그런 말씀이구나. 예. 예. 그거는 지금 육면은 거의 이제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실내에서 어느 정도 온도 컨트롤 하시는, 예. 예. 그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고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그 우리 도에서는 산청군이 네. 그 단지가 돼가 있거든요. 예. 지금 안두현 그 회장 그 법인에서 네. 면적을 많이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몇 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저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 농가에서 육모하기가 힘이 든다. 예, 예. 그게 단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프로라 해야 됩니다. 전문가라 해야 되니까 공동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 선도적으로 고성에 하니까, 제가 다음 성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너무 뭐 친하고 제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를 하시고 정보를 상호 이제 공유하시다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질매입 쪽도 저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제 질문 없으시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수는 좀 이따 치시고, 한쪽 발을 90도로 드시고, 양쪽 팔을 이렇게 지금 일어나서 하십시오. 지금 일어서시. 자, 요렇게 다리를 90도로 이렇게 들고 팔을 벌리십니다. 팔을 벌리세요. 양팔을 벌리세요. 됐습니까? 정면을 보시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반드시 감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체 연령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초, 뭐 바로 하면 80대, 2초 견디시면 70대, 예, 3초 견디시면 60대, 30초 정도 견디시면 40대, 예, 1분 견디시면 20대입니다. 집에 가서 꼭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